안녕하세요. 테크살롱의 최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1주택을 양도했을 경우에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경우에 9억을 초과하는 양도 금액에 대한 양도 차익의 세금이 어떻게 산출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택스 화면을 열어보면 첫 번째 배너 조회 발급란에 세금 신고 납부란의 양도소득세 종합 안내 배너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양도소득세 종합 안내 포털이 나옵니다. 미리 계산해 보는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전자신고로 양도세 신고를 할 수 있는 배너도 있습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해당 주택인지 아닌지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니까 그 배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주택 중과 여부, 관면 확인 등 이것을 클릭을 해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면 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먼저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확인,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감면 농지 해당 여부 확인은 이제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고,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도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정지역 중과세 확인도 가능한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확인만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되어야 합니다.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조회 발급의 세금 신고 납부의 양도소득세 종합 안내, 다주택 중과 여부 감면 확인 등 들어가서 이제 로그인이 되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본 대상자 확인 이렇게 나옵니다. 비거주자와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확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1세대 2주택의 경우에는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일시적 2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내용이 같기 때문입니다. 질문에 따라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양도하는 주택이 아래 요건 1, 2, 3에 모두 해당합니까? 네, 모두 해당하면은 이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양도 당시 세대 전원이 보유한 국내의 주택수가 1주택일 것. 두 번째, 양도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 밖의 소재하였을 것. 그 다음에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이럴 경우에는 조정지역이 아닌 일반 지역의 1세대 1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볼 것이 없이 그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적용되기 때문에 예를 하면은 바로 귀하가 입력한 내용에 의하여 검증한 결과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라고 결과가 나옵니다.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은
이제 다른 조건의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보기 위해서는 일단 이 단계에서는 아니오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다음을 누르고 양도일자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이제 양도주택 기본사항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일자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오늘 날짜로 하겠습니다. 양도주택의 취득 원인을 선택하십시오. 이것은 케이스가 여러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오늘은 일반적인 취득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주택의 종류를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일반 아파트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양도일 및 취득일을 입력하십시오. 양도일은 2020년 12월 7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취득일은 편리상 10년 전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그 다음에 세대 전원이 양도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선택하십시오. 1년 미만으로 하겠습니다. 2년 이상이 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아닌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3단계 주택의 양도가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것입니까? 이것도 아니오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득이하게 주택을 양도하게 된 경우 그 사유를 선택하십시오. 이것은 3단계의 예라고 클릭을 하였을 경우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 양도주택 소유자와 세대원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이나 입주권이 있습니까? 여기서는 있다고 하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또 따져봐야 되니까 일단 이 단계에서는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주택이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없음으로 선택을 하고 다음 단계 양도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합니까? 소재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 단계에서 1년 미만이기 때문에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니요, 일반 지역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 양도주택의 취득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경우로서 조정 대상 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정빙 서류를 통해 확인되고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양도주택 이 취득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경우만 선택을 하는데 여기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합니까? 예라고 선택을 했을 경우에 이 단계에서 그러면 예든지 아니오라든지 둘 중 하나가 뜨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예라고 선택을 하면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만 되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볼 것 없이 비과세 해당이 되게 됩니다. 조정지역이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니오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하신 내용을 저장하고 다음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그럼 결과에 의해서 귀하가 입력한 내용에 의하여 검증한 결과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조정지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은 2년 이상 보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거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1년 미만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조정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보유기간 2년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많은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주택이 예를 들어서 재건축 아파트다. 그러면 클릭을 해서 다음 단계로 가서 이 조건에 맞게끔 또 입력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국세청 홈택스 프로그램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계속해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 세금이 어느 정도 어떻게 계산되어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국세청 홈택스의 프로그램 활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조회 발급의 세금 신고 납부란에 양도소득세 종합 안내를 클릭을 하면 양도소득세 종합 안내 포털의 미리 계산해보는 양도소득세란이 나옵니다.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 모의 계산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 모의 계산에서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모두 알고 있는 경우 한 개 부동산 양도시를 계산할 때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니까 여기에 해당되겠죠. 이 화면은 비로그인,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계산하기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양도날짜는 2020년 12월 27일 오늘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일자는 편리상 10년 전으로 하겠습니다. 양도 물건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원래 1세대 1주택은 일반 지역은 2년 이상 보유하고 조정지역은 2년 이상 보유에 2년 이상 거주를 하면 비과세이지만 9억을 초과하는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가주택 1세대 1주택의 양도세를 일부는 비과세가 되고 일부는 과세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을 편리상 15억으로 해보겠습니다. 요즘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는 15억원 된다고 하니까 그럴 경우에 양도세가 얼마인지 알아보는 것이 또 유익할 수도 있겠습니다. 취득가액을 입력할 때는 조회를 누르면 매입가액 입력란이 나옵니다. 10억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 비용, 취득중개수수료, 기타 란이 있는데 오늘은 편의상 매입가액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을 하고 그러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250만원인데 그대로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기타 사항을 체크를 해주게 되는데 미등기 양도입니까? 아니요. 상속받은 자산입니까? 아니요에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상속받은 자산이라고 예에 클릭을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입력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를 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까? 아니요. 양도세 과세 특례 신설에 따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나 장기 임대주택입니까? 아니요라고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를 했습니까? 2년 이상 보유를 해야지만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고 고가주택 세금 계산이 되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를 했다고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일부 양도시 지분을 입력하십시오. 전체 양도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양도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입력하십시오. 원래 일반 지역은 2년 이상 보유, 조정 지역은 2년 이상 보유에 2년 이상 거주하면은 비과세가 되지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입력하는 이유는 보유기간 3년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기를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도일자 2020년 12월 27일, 취득일자 2010년 12월 27일, 10년 전에로 나오고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2억원입니다. 이 2억원의 계산은 전체 양도차익 5억원 곱하기 전체 양도금액 15억분의 9억을 초과하는 양도금액 6억을 곱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
2억 원이 계산됩니다. 확인을 클릭을 하고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세 계산하기를 클릭을 하면 양도가액 15억, 취득가액 10억, 전체 양도차액은 5억이고 비과세 양도차액 9억까지의 양도차액 3억은 비과세가 된다는 뜻이고 과세대상 양도차액은 2억이 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30%까지 되는 15년일 때 30%니까 10년이면 20%가 적용이 됩니다. 8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은 2억에서 4천만 원을 차감하면 1억 6천이 되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1억 5,750만 원이 되고 세율은 38%가 되고 누진공제는 1,940만 원입니다. 그러면 산출세액은 4,045만 원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이렇게 국세청 홈택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시고 다른 케이스의 양도의 경우에도 계산이 되니까 주택이 양도되는 일이 생기면은 국세청 홈택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먼저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와 해당될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국세청 홈택스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